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디부터 할 건가요? 자, 재산세 과세 표준. 과세 표준.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주택. 자, 주택은 일단은 과세 표준 배울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자, 일단은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227. 자, 227. 자, 지난번에 한번 배운 거 보자고요. 자, 주택 어떻게 계산해요? 항상 주택은 고급 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별장이든 어떻게 계산한다? 건물 가액.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구분 계산하나요? 합산 계산하나요? 뭐 물어볼 때? 이해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합산하는 거요. 더해서 이해 물어볼 때 합산해서 뭐를 계산한다? 산출세. 개인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공동 소유든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계산하죠? 합산하잖아요. 구분 계산하여 그러면 안 돼요. 합산해서 5억이야. 5억 갖고 계산해요. 5억 갖고. 그래서 산출세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왔다. 100만 원 나왔네요? 그러면 소유자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분해야죠? 건물 주인은 갑이고 땅 주인은 을. 좌우간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를 때는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물어볼 때는 합산하여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니까 세금을 먼저 계산한 후 뭐해서 안분해야죠?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100만 원. 그래서 세금을 나눌 때 기준은 면적 비율이다, 시가 표준액 비율이다.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나누어서 각각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가네요. 벌써 까먹었나 봐. 이렇게. 그래서 1번 어떻게 세금을 계산했다? 합산해서. 2번 어떻게 나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이거예요. 항상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택. 자, 그 다음 주택이 여러 개 있어. 여러 개 있다고요. 5억짜리가 하나 있고 8억짜리가 하나 있다. 주택을 여러 개 있을 때는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해요, 안 해요? 제가 계산할 때 따로따로 어떻게 한다? 개별 과세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따로따로. 13억 갖고 계산 안 해요.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 합산하는 거는 재산세 지문에서는 딱 2개밖에 없네. 종합 합산, 별도 합산, 인세. 나머지는 다 물세예요.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한다. 개별 과세, 주택별로. 5억 갖고 계산하고 8억 갖고 계산한다고요. 5억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 8억은 어떻게 계산한 거다?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합산했어요. 여기서 합산이 끝났네. 그럼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한다. 뭐를 물어볼 때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공시가격. 그 다음 합산해서 5억이 나왔고 8억이 나왔죠?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13억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택별로 계산한다. 얼굴 피시고 뭘 또 까먹은 걸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227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과세표준과 세율로 들어가자고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와?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과세표준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종가세. 세 글자로 왕기초죠, 그죠? 종가세는 기억할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왕기초. 종가세.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만 계산한다. 안 까먹는 것도 가끔 있어요. 그럼 재산세 대상은 몇 개다? 토, 건, 주, 선악. 5개죠? 그럼 재산세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정부가 결정한 가격 뭘로 계산하나요? 뭘로 계산해요? 시가표준액. 이렇게. 신고가액, 거래가액, 증명가액 안 써요. 오로지 시가표준액. 이것도 안 까먹는 거 또 나왔다. 오늘따라 자꾸 나오네 안 까먹는 거 용어.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 학원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시장이 만든다고 1년에 한 번. 까먹을 수가 없는 거 용어. 그러니까 세법은 취득세를 잘해야 돼요. 계속 이어오잖아요. 그죠? 취득세를 잘해야 모든 세법을 잘할 수가 있다. 그럼 여기에다가 바로 세율을 곱하면 세금 폭탄 맞네요. 그래서 토지건축물주택은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 가액비율. 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 뭐다? 과세표준. 근데 선박항공기는 안 써요. 자, 이해는 시세에 몇 프로 정도로 발표할까요? 7, 80%. 올해 공시가격이 올라갔죠? 그래서 작년보다 재산세가 조금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공시가격이 올라갔으니까. 토지주택은 시가표준액을 뭐라 그런다? 네 글자로 공시가격. 근데 이해는 왜 안 써요? 선박항공기는 부동산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발표하죠? 더 낮추면 안 되잖아요. 그럼 비율을 쓰면 시가표준액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죠? 그러다 이게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모든 주택은 몇 프로? 60.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주택은 무조건 60%라고요. 서민들이 사니까. 그럼 내 아파트 가격을 조사하니까 공시가격이 5억 나왔어. 공시가격 어디를 들어가면 알 수 있어요? 4월 말에 어디? 국토부 홈페이지. 내 집은 얼마짜리, 얼마로 발표했는지 알고 살아야죠? 작년과 항상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5억에다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5억에다가 뭐를 곱한다? 공정하게 시장가액을 반영한 비율.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 비율도 올리고 내리면 내리겠죠? 떨어지면은. 그래서 몇 프로? 60%. 그럼 얼마예요? 얼마? 3억. 이게 3억이 뭐다? 과세표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 5억 갖고 하면 지금보다 배 이상 나와요. 그리고 주택은 무슨 세율을 곱할까요? 비례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세율을 곱한다? 초과 누진세율을 곱합니다. 우리의 집은. 왜 비례세율을 곱하지 않고 누진세율을 곱할까요? 공평과세를 위해서. 집값이 높으면 높은 세율을 곱해야죠. 집값이 낮으면 낮은 세율을 곱해야 공평할 거 아니에요. 내 집은 5억이고 친구 집은 1억이다. 똑같이 곱하면 형평이 안 맞죠? 이렇게. 참 할 게 없네요. 그죠? 자, 책 한번 보자고요. 227쪽. 자, 과세표준. 자,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재산가액을 5글자로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입니다. 개인, 법인 구분 없이. 개인도 재산세를 납부하고 법인도 내네요. 구분 없이. 자, 1번 부동산이네. 토지건, 축물, 주택은 밑줄 긋고 시가표준액에다가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서 결국은 8글자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그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몇 프로다? 토지건, 축물은 70%, 주택은 60%. 비율을 꼭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가면 나와 있죠? 넘어갔어요? 228쪽? 자, 토지건, 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서 90까지, 주택은 100분의 40에서 80까지. 이게 법 내용이에요. 법 내용이에요. 이거를 시행령에서는 박스, 반드시 하자. 박스 나와 있죠? 토지는 70%, 건축물은 70%, 부자들이니까 박스, 주택은 무조건 몇 프로? 60%. 선박, 항공기는 비율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부동산의 절반 수준으로 발표하니까 더 내리면 안 되죠? 토지건, 축물에 한해서만 쓴다고요. 자, 문제를 확인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밑에 문제 다 풀어봤네요. 그죠? 다 한번 알든 모르든 풀어봤어요. 옛날에. 또 한번 확인 차원에서 들어갑니다. 자, 1번 단독주택이죠? 토지 건물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주택이잖아. 단독이든 공동이든 하나로 합산하는 거예요. 합산이 일체 이 뜻이 합산했다는 뜻이에요. 개별 주택가액이 공시가격 시가표준액이죠? 뭐가 없어요? 옆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 2번도 똑같죠? 건축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잖아요. 옆에 뭐가 없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없다. 그 다음 3번은 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죠? 없잖아요. 그럼 1번, 2번, 3번은 무조건 틀렸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없잖아요. 뭐 물어볼 때? 과세표준 물어볼 때. 자, 그 다음 4번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60%. 이 60%를 뭐라 그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 다음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4번. 자, 그 다음 건축물 벌써 틀렸죠? 법인이든 개인이든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요. 이런 용어 자체가 없다.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가액은 취득세 지분이에요. 사실상 취득가액 이런 자체가 없다. 2번은 5번은 어디로 가요? 2번처럼 간다고요. 2번처럼 가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됩니다. 그럼 옳은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몇 번? 4번. 참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답이 보이네요. 뭘 그렇게 굉장히 심각하네요. 오늘따라. 원래 토요일날 심각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점수가 나와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세율.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세율로 갑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자, 세율 구조는 어떻게 돼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다 써요. 둘 다 쓴다고요.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누진 다 쓰는 거예요. 다 쓰는 거. 자, 그리고 2번. 자, 세율은 어디에서 만들어요? 세율은 법에서 만드는 거죠? 법에서 만든 거를 지방에서는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제가 반대로 얘기했어요. 이런 세율은 어디서 만든다? 법에서. 그래서 법에서 만드는 거를 지방에서는 무슨 세율로 사용해요? 표준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2번에 별 하나 딱 붙이고 이거 표준세율이잖아요. 항상 표준세율은 무슨 세율이다? 탄력세율. 그래서 숫자 옆에는 항상 조심해야죠. 50% 무슨 세율? 표준세율.
모든 세율하면 틀려요. 표준 세율은 50% 탄력 세율이죠. 그러나 탄력 세율의 특징은 재산세는 매년 내는 거잖아요. 불가피할 때만. 막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피할 때, 즉 법정 요건이 충족될 때만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조정했다면 이 50%는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계속 또는 5년간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3번 출제된 거라고요. 자, 기출. X는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돼요. 자, 오른쪽 왜 X인지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자, 표준세율 and 50% 불가피해 맞죠? 5년간 적용한다 틀렸네요. 해당 연도만. 내년은 내년 가서 결정해요. 5년간 틀렸네요.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자, 이제 표준세율로 들어갑니다. 토지. 자, 지난주에 다 했어요. 토지. 자, 분리과세 나와 있죠? 자, 분리과세는 토지가액을 어떻게 합니까? 합산을 안 해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따로따로.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다 틀린다고요. 고양시에 분리과세 토지가 있다면 따로따로 계산해요. 합산을 안 해요. 자, 그래서 저율분리. 자, 가장 적게 나온다. 농지, 목장, 용지가 분리로 결정되면 가장 낮은 세율 몇 프로? 0.07%. 총 1000분의 0.7. 공장, 용지, 염전, 터미널이 분리로 결정되면 0.2%. 일명 0이야. 공장 갈래 이거. 터미널 갈래잖아 이거. 자, 그 다음 골프장 토지는 사치죠? 사치는 무조건 몇 프로? 4%. 그러니까 가장 높은 거는 몇 프로다? 4%. 가장 낮은 거는 몇 프로다? 007. 나머지는 다 중간그룹에 있어요. 재산세 전체가. 암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1000분의 0.7, 1000분의 2, 1000분의 40. 그러니까 퍼센트로 외우면 끝나잖아요. 사치는 4가 들어가면 맞고 0.2는 2가 들어가면 맞고 0.07은 7이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이런 거를 6글자로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6글자로 차등 비례세율. 일정하게 곱하되 물건에 따라 다르게 곱하죠? 6글자로. 자, 그 다음 종합합산. 이번에는 종합합산이네. 왜 합산해요? 왜 합산을 합니까? 법에 누진세율로 돼 있으므로 합산해서 세율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 그래서 토지가액을 어떻게 한다? 합산. 토지가액을 합산하는 거예요. 합산. 이유는 누진세율로 돼 있으므로. 그다음 몇 단계로 돼 있나요? 누진세율은 3단계. 자, 최저 몇 프로? 0.2에서 최대 몇 프로? 0.5. 몇 단계로 돼 있다? 3단계. 이렇게. 포인트는 뭐다? 자기 관할이죠.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 토지는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토지가액을 모두 합산. 왜 합산해요? 누진세율로 돼 있으므로. 자, 그 다음 별도 합산도 똑같아요. 밑에 별도 합산도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 합산 대상의 토지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토지가액을 합산 또는 합한. 이유는 뭐야? 누진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오른쪽 체크. 옳은 지문이네요. 종합합산 나왔네. 기출. 포인트가 뭐다? 모두 합한. 왜 합해요? 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분리과세는
모두 합한이 나오면 틀려요. 분리과세는 왜 합산은 안 해요? 비례세율로 돼 있으니까 합산 하나 따로따로 계산 하나 똑같다고요. 모두 합한은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니은 디귿. 그래서 합치니까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인세. 그래서 재산세 문제를 풀 때 모두 합하는 거는 니은 디귿밖에 없다. 나머지는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해요.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한다. 구분 딱 해야 돼. 자, 넘어가죠. 별도. 자, 세율. 별도. 자, 최저 몇 프로? 0.2. 최대 0.4. 별도가 좀 낮잖아. 역시 똑같은 몇 단계다? 3단계입니다.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4. 그래서 시험이 쉽게 나올 때는 한글로 물어봐요. 이렇게 한글. 자, 칠판 봐요. 종합 합산. 별도 합산이 합산.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면 종합 합산. 이렇게 물어보면 별도 합산. 이거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요? 종 2호. 종 2호 3단계. 자, 종 2호. 종 치는 사람의 직업은 뭐다? 변리사 3단계. 간단하잖아요. 종 2호 변리사. 그래서 집 들어갈 때 딸랑딸랑 종 몇 번 치면 들어간다? 3번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종 3번 쳐야 돼. 3단계. 종 2호 변리사. 이런 거를 어떻게 배우냐고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숫자는 항상 종 2호 변리사. 이러니까 뭐학원 가니까 별리인데요. 별리. 좌우간 민감해요. 그냥 이라고 해요. 별이가 아니라 별리사 아니에요. 이걸 갖고 따지는 거야. 그런 건 따질 일이 아니지. 그냥 이건 암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인데 왜 별리사라 그러지? 너무 꼼꼼해도 탈이에요. 여러분들 배우자 중에 남자분이 꼼꼼하면 좋잖아. 얼마나 좋아.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제 옛날 하숙할 때 아저씨가 진짜 꼼꼼해. 청소 다 해줘. 여자는 놀아. 하숙제 아줌마는 밥만 해. 진짜 그렇게 나눠서 일을 하더라고요. 꼼꼼해. 그래서 직장 딱 갔다 오면 청소부터 시작해. 여자분도 하긴 해. 근데 딱 첫 TV 밑에 이렇게 딱 고개를 들어갖고 손을 집어넣어서 딱 봐. 먼지 딱 있으면 또 닦아. 얼마나 헌신적인 남성이에요. 그죠? 자, 그다음. 자, 건축물. 듣지도 않겠다 이거죠. 오늘은 알았어요. 자, 230페이지. 자, 토지가 끝났네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뭐다? 건축물. 항상 구분을 해야 돼요. 토지, 건축물, 주택. 건축물. 자, 일반 건축물은 몇 프로? 0.2요. 0.2요. 0.25. 0.32 하면 틀려요. 그럼 2호가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일반 건축물 세율이 0.25. 0.32 하면 틀린다고요. 그럼 학원 건물 재산세 어떻게 계산할까요? 학원 건물 재산세 어떻게 계산해요? 자, 여기 보세요. 시가 표준액이 100억이야. 시가 표준액이 100억이라고요? 그럼 0.25를 바로 곱하는 게 아니라 뭐를 곱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그럼 100억이면 70억에 0.25를 곱하는 거예요. 세법을 배웠더니까 계산은 못하더라도 이해는 해야죠. 자, 그 다음. 자, 니은 디귿은 출제된 적이 없어. 자, 리을로 건너뛰어요. 출제된 적이 없는 거는 고급 강의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리을, 사치. 건축물이잖아. 사치는 땅이든 건축물이든 무조건 몇 프로다? 4%. 세금 폭탄. 사니까 4%. 기억은 0이요. 사치는 뭐다? 4%. 할 게 없어요. 건축물은 세율이 몇 프로라고요? 과세표준에 0.25%. 자, 그 다음 주택. 별 하나 딱 붙이고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주택입니다. 주택이잖아요. 자, 주택. 자, 주택은 뭐와 뭘로 나눈다? 별장. 별장도 주택이에요.
별장과 이외의 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별장은 4층이니까 무조건 몇 프로? 4%. 4%에 4%. 자, 그 다음 이외의 주택은 0.1에서 0.4. 몇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4단계. 그래서 주택은 재산세에서 세율을 물어볼 때 별장 주택만 4%. 모든 주택은 보다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 몇 단계로 되어 있다? 4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고요. 가장 많이 출시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고급주택도 주택이죠? 고급주택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 별장이 붙으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고급주택은 일반주택처럼 계산합니다. 이 주택은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이거 최저 1000분의 1에서 최대 1000분의 4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요. 4단계. 그러니까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고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세율이 1%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파트는 얼마 안 나오는 거예요. 서민들은 보다 10만 단위에서 끝난다고요. 서민들은 뭐 50만 원, 60만 원, 20만 원, 40만 원 이렇게 100만 원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낮은 누진세율이므로.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 별장과 고급주택은 4%다. 무조건 틀려요. 별장만 4% 따로. 별장 옆에 고급주택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틀린다고요.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종부세와 관련이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별장은 과세를 안 합니다. 4%짜리는. 재산세에서 폭탄 매겼잖아요. 그러나 고급주택은 일반주택처럼 세금을 매겼죠? 그래도 종부세 과세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급주택은 종부세로 넘기기 위해서 재산세에서는 일반주택처럼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기출 XX. 자, 틀린 거 확인 들어갑니다. XX 왜 틀렸는지. 자, 1번 왜 틀렸어요? 별장은 4%다. 사치니까 4. 5% 틀렸죠? 사치는 4%.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틀렸다? 별장과 고급주택 붙어 있으면 무조건 X. 별장만 누진세율로 가요. 저 별장은 4%죠? 고급주택은 누진세율로 갑니다. 별장만 4%. 고급주택은 누진세율로 가요.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이거 주택은 암기해야 돼요. 이렇게. 이거 암기 다 끝났죠? 이거 주택이잖아. 주택. 그래도 주택이니까 뭐다? 주의를 사랑하자 4단계 이렇게. 주일 사랑 4단계 할 게 없네요.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암기하냐고요. 그냥 느낌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주일 사랑 4단계 일명 할렐루야. 내미의 미탑을 일명.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넘어가요. 꼭대기 B번 별 하나 딱 붙여요. 231쪽 B번.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포인트가 뭐다? 주택. 항상 토지건축물주택을 주택이잖아. 자, B번. 자, 오랜만에 한번 읽어봐요. 꼭대기 시작.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이거죠? 이거 설명한 거잖아요. 주택 이거 주택이잖아.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재산세를 어떻게 한다? 토지가액을 합산해서 무슨 세율로 곱한다고요? 초과 누진세율로. 그 얘기예요. 1번을 물어본 거잖아. 1번. 이거 100만원 어떻게 나왔어요? 토지 건물을 합산하여. 절대로 구분하여 그러면 틀려요. 이거. 우리의 아파트잖아. 부부간의 공동 소유도 합산해서 계산해요. 합산해서. 자, 그 다음 디귿. 고급 주택은 사치로 안 가죠?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별장과 동일하게 하면 큰일 나요. 별장은 4%예요.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초과 누진세율. 자, 요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럼 선박항공은 읽어보면 돼요. 고급 선박은 5%. 왜 고급 선박은 5%예요? 사치인데. 시가 표준액이 낮잖아요. 부동산보다. 그때는 세율을 올려. 그 밖에 선박은 1000분의 3. 항공기도 1000분의 3. 출제 제외. 항상 뭘 위주로 공부한다? 토지건축물 주택역으로. 쓸데없이 공부하지 마세요. 왜냐면 배운 한도 내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항상 줄여가야 돼. 자, 그 다음 밑에 양가로 3번. 밑에 제일 내려와요. 별 하나 딱 붙이고요. 재산세 도시지역분. 밑에 쭉 내려왔어요. 자, 고양시에 아파트가 있다고요. 자, 칠판 봐요. 고양시에 아파트가 있죠? 그럼 뭐를 먼저 계산해? 재산세. 재산세를 계산해요. 50만원. 재산세를 계산한다고요. 이 아파트가 어디에 있다면? 도시, 지역 안에 있다면. 다 도시지역이죠, 이거? 도시지역에 있다면 뭐를 다시 한번 계산한다? 도시지역 분재산세를 또 한번 계산해요. 또 옛날에 도시계획서였어요. 도시지역분을 또 한번 계산하니까 10만원이 나왔다. 그럼 고지서는 합쳐요. 합쳐서 재산세가 얼마가 된다? 60만원. 이 얘기예요. 그다음 결론은 뭐다? 도시지역분은 뭐가 된다? 재산세다. 이게 답이에요. 나머지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도시지역분은 뭐라고요? 재산세다. 고로 도시지역분은 물납, 분납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232쪽. 자, 양괄 5번 복습하는 거네요. 제일 밑에 세율 적용, 토지. 자,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하죠. 재산세는 종합, 합산. 어떻게 계산해서? 제1에. 제1 아래 두 번째 줄 붙이고요. 토지 가액을 모두 합한. 왜 모두 합한다? 누진세율로 돼 있으니까. 모두 합한. 그 다음 별도 합산도 포인트가 뭐다? 토지 가액을 모두 합한. 여기에다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세율은 무슨 세율이에요? 세율 적용. 초과 누진세율. 왜 합해요? 누진세율로 돼 있으므로. 자, 그 다음 분리. 자, 분리는 뭐다? 모두 합한이란 용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뭐다? 따로따로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하면 큰일 난다고요. 왜 따로따로 계산한다? 비례세율로 돼 있으므로. 비례세율로 돼 있으니까 합산하니까 합산 하나 따로따로 계산 하나 똑같다. 그래서 모두 합한 거를 쓸 때는 종합합산, 별도 합산밖에 없다. 이거는 하나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 여러 개를 얘기하는 거요. 시군에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합산하는 거는 뭐다? 종합합산, 별도 합산밖에 없다. 그럼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주택을 여러 개 계산할 때는 주택별로 따로따로, 상가를 여러 개 갖고 있을 때는 상가별로 따로따로.
이유는 물세기 때문에. 자, 오른쪽 확인 예제. 자, 1번 한번 풀어봐요. 자, 1번 주택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표준. 시가표준에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붙어야죠. 몇 프로? 60. 그 다음 주택이 아닌 건축물도 시가표준에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맞죠? 자, 그 다음 토지도 뭐다?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예요. 이거는 취득세 지문이에요. 이런 용어 자체가 없다. 시가표준에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된다고요. 답이 몇 번? 3번. 자, 4번. 같은 재산에 대해 둘 이상 세율이 해당할 때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는 거예요. 단 4번 지문이 취득세로 가면 틀려요. 취득세는 높은 세율이에요. 그러나 재산세는 왜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을까요? 6월 1일 현재를 갖고 따지는 세금이죠.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1년치를 내죠. 그래서 6월 1일 현재니까 뭐다? 일반주택이면 일반주택으로 계산하고 6월 1일은 현재 별장이면 별장으로 과세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 그러니까 낮은 세율, 높은 세율이 없다. 그러나 4번 지문이 취득세로 가면 틀린 지문이에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재산과 나중에 달라질 수가 있죠. 취득할 때는 일반 재산인데 나중에 보니까 뭐다? 별장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높은 세율로 추가 징수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 취득세는 딱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끝났죠? 근데 이게 고급 주택이 되면 추가 징수해야 됩니다. 높은 세율로. 그러나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를 갖고 따짐으로 높은 세율, 낮은 세율 의미가 없다. 4번 지문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이거. 취득세는 X,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는 O.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5번 주택. 주택 나와 있죠? 그럼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맞네. 여러 개를 얘기하잖아.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표준세율 맞죠? 그럼 표준세율은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합니까? 표준세율은 구체적으로 0.1에서 0.4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준세율은 구체적으로 0.1에서 0.4고 6글자로 뭐라 그래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표준세율. 자, 그 다음 밑에 2번 한번 풀어보세요. 2번 표준세율을 물어보는 지문이네요. 1번 같이 풀어요. 딱 종합합산 포인트. 포인트 모두 합한. 맞죠? 세율 적용하고. 2번 쭉 읽다가 별도 합산. 모두 합한에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는 모두 합한이 나오면 안 돼요. 비례세율이 되었게 돼. 그냥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표로 하여. 모두 합한은 1번, 2번 전에만 쓰는 거예요. 자, 넘어가죠. 포인트가 뭐다? 2개 이상의 주택. 2개 이상의 주택이죠? 이거
집 2개잖아. 집 2개. 어떻게 계산한다? 물세니까 주택별로 계산한다. 모두 합판하면 틀려요. 주택별 과세표준에 모두 합판 틀린 거예요.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판 틀렸죠? 경우 그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해서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해서 세율을 곱한다고요? 또는 그 주택의 가액을 포인트는 뭐다? 주택별이란 단어가 나와야 돼요. 모두 합판 틀린 거요. 경우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해서 모두 합판은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별도 합산, 종합 합산에만 쓴다. 자, 그 다음 5번 또 나왔다. 주택. 소유자가 다르죠? 소유자가 다를 때는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표의 세율 맞네. 맞잖아요? 합산하잖아요. 이상하다. 어떨 때는 합산하고 어떨 때는 따로따로 계산하고. 주택. 여기 보세요. 합산할 때는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물어볼 때는 합산해서 하나로 계산한다고요. 이해를 물어볼 때만 합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 주택별로 계산한다. 왜? 여기서 합산했기 때문에. 이거 합산한 거잖아. 토지 건물 가액. 토지 건물 가액 합산한 거예요. 이해되는 거예요? 혼자 떠드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항상 주택은 무조건 출제예요. 합산은 이해를 물어볼 때. 됐나요? 그러나 여러 개를 갖고 있죠?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주택별로 계산한다고요. 이유는 이거 합산한 거잖아. 토지 건물. 이거 합산했죠? 또 합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한다. 13억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갖고 있더라도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재산세가 덜 나오는 거예요.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이제 파트로. 자, 3번.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 표준에 적용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거를 물어보네. 자, 종합합산이죠? 그 다음 별도합산이죠? 가장 낮은 거는 뭐라 그랬어요? 007. 007이 답이잖아요. 007이 뭐다? 농지, 목장, 용지, 산림보호 목적 임야. 앞에 금액은 의미가 없는 거에 알아들었나요? 금액이 나오니까 벌써 멘붕에 걸려. 금액은 따질 필요 없어. 헷갈리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답이 몇 번이야? 3번. 007. 20억에 007. 200억도 007. 2천억도 007. 비례세율이니까 금액 상관없어요.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 그럼 5번은 찍으면 안 돼요. 5번. 공장용지잖아. 분리. 이거 몇 프로? 0이야. 공장가자. 0.2%예요. 이거는 다 중간에 있잖아요. 이거 중간에. 알아들었나요? 그 가장 낮은 거를 찍으라니까 진짜 어떤 분은 이거를 찍어. 0.2가 이거보다 숫자가 낮은 거래. 0이 하나 더 붙었어요. 여기는 하나를 가르치면 두 개를 헷갈리게 해. 진짜 이거 찍은 사람 있어요. 다 답을 5번 찍은 분 실컷 가르쳤더니 5번을 찍고 있어. 세법 한 문제 때문에 2차 불합격.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가장 낮은 거는 목장용지. 그리고 또 옆에 저거. 또 옆에 농지. 농지도 분리로 가면 007이에요. 또 하나 임야. 산림보호 목적임야. 산림보호 목적임야도 007이에요. 세 가지가 분리로 갈 때는.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과 세율까지 끝났네요. 자, 한 장짜리로 정리 들어갑니다. 기본 아웃라인. 한 장짜리 비세요. 한 장짜리.
자, 재산세란을 찾고요. 1페이지. 자, 옆에 제목 과세표준을 찾아야죠. 옆에 제목 과세표준 찾았어요? 과세표준. 그래서 개별 과세 나와 있죠? 개별 과세도 있고 합산 과세도 있죠? 여러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합산나는 거는 딱 뭐밖에 없다. 종합 별도 종합만 합산하는 거요. 나머지는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 과세 기준을 현재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 표준액에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건축물 주택만 밑에 적혀 있잖아요. 그죠? 밑에 적혀 있는데 왜 또 적어 거기? 그래서 몇 프로? 60, 70. 60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 70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건축물. 그래서 재산세는 신고가액이나 장부가액 이런 거 안 써요. 그리고 선박항공기는 시가표준액만 써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X 안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어디만 쓴다고요? 토지건축물 주택만. 선박항공기는 안 써요. 왜 안 써요? 부동산의 절반 수준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더 낮춰주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세율로 내려갑니다. 이제 세율로 내려왔어요. 자, 표준세율. 표준세율은 50% 탄력세율이죠.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법정 요건 충족. 법정 요건 충족할 때만 쓰는 거예요. 50% 더하기 빼기. 그리고 50% 옆에 적어요. 조정했다면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적을 때가 있네요. 50%는 5년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해당 연도만 적용. 불가피할 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연도만 적용. 그리고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과 뭐를 쓴다? 초과 누진세율 둘 다 써요. 그러다 가장 중요한 게 주택은 몇 단계? 4단계. 왜 주택은 누진세율을 쓰나요? 공평과세를 위해서. 집값이 높으면 높은 세율을 곱해야죠. 집값이 낮으면 낮은 세율을 곱해야 공평하잖아요. 우리의 주택. 그 다음 차등 비례세율 쓰잖아요. 그래서 토지는 몇 단계라도 돼 있어요? 3단계. 그래도 주택은 반드시 함께해야 돼요. 0.1에서 0.4. 몇 단계라고요? 4단계. 그리고 주택은 별장만 4%. 모든 주택은 초과 누진으로 가요. 그래서 주택 속에는 뭐를 포함한다? 고급주택. 별장은 따로 규정이에요. 별장, 사치. 그리고 옆에 뭐다? 골프장, 고급오락장도 사치죠? 사치는 무조건 4%. 뭐 빼고? 고급주택 빼고. 이거 고급주택은 일반주택처럼 계산해요. 종부세로 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별장 빼고 4%. 틀린 지문이죠? 별장만 4%. 나머지 사치는 다시 별장은 4%예요. 뭐 빼고? 고급주택 빼고. 고급주택은 일반주택처럼 계산합니다. 정리됐어요? 그래서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만 4%. 이 안에 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다? 고급주택.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네요. 솔직히 이거 한 장짜리 일주일에 한 10분씩은 보는 거예요. 덜렁덜렁 그냥 갖고 오시는 거예요. 언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 이달 말일쯤에 10문제 갖고. 왜냐면요, 이제 5, 6월달 고급 강의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수준대로 강의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수준만 높이면 뭐 하냐고요. 그죠?
말일날 10문제 갖고 시험을 안 봐. 테스트. 10문제 하나 들었나요? 시험은 안 봐요. 저는 테스트. 그 점수도 발표 안 해요. 이러니까 말일날 결석을 해버려. 무슨 애들도 아니고 결석을 해버려. 그래갖고 2주 만에 왜 안 나왔어요? 시험 본다니까 안 나왔네요. 자, 쉬었다 하죠? 네, 쉬었다 합니다.